예, 93번은 이제 PCM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ISI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이스 패턴을 이용하는데 눈을 뜬 상하의 높이를 무엇으로 의미하느냐. 정보 처리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PCM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이런 형태 아날로그식으로 샘플을 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플을 따서 막대기를 그어서 이 막대기에 해당되는 값을 디지털로 환산해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이런 작업들을 PCM 순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아날로그에서 진행되는 이 형태의 신호는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호가 이렇게 날아간다. 우리가 이런 신호를 보신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보통 많이 본 게 이제 병원에 가보면 이제 중환자실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뭐 맥박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계속 항상 똑같은 형태의 곡선을 긋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결국 어떤 형태로 우리가 측정이 되냐면 사람의 눈 모양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형태의 눈 모습이 나타난다 해서 아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 그거를 상하의 높이를 뭐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I라는 게 인터심플 인터펜센스라고 하는 거죠. PCM에서 신호 파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날로그 이런 신호 파형이 있다면 이거에서 각 비트에 할당된 타임 슬롯이나 벗어나 이런 것들이 벗어나 인접 슬롯에 영향을 줘버린다고요. 이러한 상황이 중첩되게 되는데, 이 중첩되는 모양을 오슬로스코프라고 하는 실제로 이 아날로그를 보는 장치가 있어요. 실험 장치. 말이 마치 사람 눈을 닮았다 해서 아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 막연하죠. 자, 그래서 직접 제가 그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눈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아이 패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신호가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런 형태의 신호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기도 한다는 얘기죠. 계속. 그렇죠. 이게 워낙 빨리 가다 보면 이 부분이 진하게 나타나니까 이 부분이 진하게 나타나고 실제로 사람 눈같이 생겼다. 그래서 아이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샘플링할 타임은 이런 형태의 주파수들이 지나다닐 때 가장 정점의 요 타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최대 샘플링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형태의 각들을 우리가 기울기를 잡아 가지고 그 패턴들을 이해하게 되죠. 자, 하나씩 한번 용어를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용어부터 보죠. 자, 이건 뭐냐 이거야. 옵티멀 샘플 타임은 최대 눈높이가 최적이 되는 샘플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딜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 이때가 가장 샘플링이 잘 된다는 거죠. 여기 써놔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 계속되는 어떤 신호들이 있다면 그것에 가장 그 최대 높이 지점이 나와요. 중복되는 요 부분이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최대 샘플링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센시티비티 타이밍 에러라고 하죠. 오차의 민감도에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눈이 동그랗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눈이 동그랗게 뜬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잖아요. 이거 각도를 재 가지고 오차의 범위를 측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랗게 뜰수록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샘플링을 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뭐죠? 잡음 여부라는 게 있어요. 잡음 여부. 이 눈높이의 상하 높이만큼이 여유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어떤 건 이렇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만큼의 여유 폭이라는 거죠. 이게 항상 이렇게 사람 눈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계속.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여유분이라는 거. 그래도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샘플링을. 그래서 노이즈 타임, 노이즈 마이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디스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I 패턴의 맨 위와 아래 파형들의 진폭 등을 심플링을 나타내는 왜곡된 최대값을 말하는 건데 뭐냐면 지금 실제로 여기가 타이밍이라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실제는 여기잖아요. 읽어낸 건. 이만큼 오차가 생기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봐서 뭐냐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좀 우리 시험 문제 범위에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출제자가 좀 무리를 하셨던 그런 문제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요 내용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S가 뭔지 지금 눈 모양 I 패턴을 말한다 라고 보시고 그 I 패턴을 가지고 최대 샘플링 시간은 뭐냐. 그래서 오차를 판단하는 오차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평감도는 기울기 갖고 한다. 그 다음 눈의 폭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잡음의 여유분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잡아낼 수 있는 그 여유 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샘플링에서 최대값, 오차, 왜곡되는 순간의 오차가 뭐냐. 그러면 요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문제가. 그래서 상하 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음의 여운도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